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18분이 좀 지나고 있고요. 2017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 먼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어떤 가벼운 공지 하나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의 2차 전지의 상승의 의미를 한번 좀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으나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시장의 변화에 맞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 4종목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은 역시 코스피 먼저 한번 볼까요? 일단 시장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공지 먼저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1월, 아이고 왜 이렇게 썼지? 11월까지는 저희가 HTS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 HTS가 뭐냐면, 저희가 유한타증권이랑 저희가 제휴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같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이제 고객들이 보기 편하도록 HTS 상에서 뭐 기능을 넣고 좀 추가하고, 그리고 저희의 어떤 관심 종목이라든지 혹은 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어떤 코멘트들을 볼 수 있게끔 HTS를 만들고, 그것을 유한타증권을 개설하면, 유한타증권의 HTS를 사용하면 그리고 저희 거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11월 안에까지 좀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11월까지 또 하나 하려고 하는 거는 카페를 다시 리뉴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오픈하려고 합니다. 이 카페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그냥 블로그랑 유튜브 정도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오전에 시황이라든지 혹은 오전에 시황, 그리고 마감하면 지금처럼 마감 관련한 어떤 영상도 찍고, 그 다음에 주식 어떤 강의,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꼭 봐야 될 어떤 추천 도서들을 조금씩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 말고 진짜로 이제 제가 회원들한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목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제가 마치 누군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평소에 보는 자료들이라든지 제가 참고하는,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것들, 그리고 저 역시도 관심 있어 하는 또 다른 종목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뭐 매수 타이밍, 매수 이유, 자세한 매수 이유, 종목에 대한 매수 이유들, 매도하는 이유들을 좀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카페로 좀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카페를 다시 리뉴얼하고 여기를 이제 메인으로 이제 좀 할 거고, 다만 이 카페는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 것들도 다 들어가지만 사실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종목 이야기를 동영상에서 말하기가 좀 그랬어요. 마치 저희가 먼저 선취매해서 다수가 보는 유튜브에 너네가 그럼 뒤늦게 사라 이런 느낌을 받을까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잘 하기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디테일한 것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실전 매매하면서 쓰는 방법들, 뭐 자료들을 일단 카페에 넣고, 이쪽 것도 다 넣을 겁니다. 현재 공개되어 있는 것들 다 넣어서 일단 이 카페는 저희 현재의 그 평생 회원들은 이쪽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놓고, 그리고 과거에 저의 그 회원들 있잖아요. 과거의 회원들은 다시 이제 안내를 드려서 다시금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카페도 역시 11월 정도에, 그래서 11월 안에 카페랑 HTS를 좀 완벽하게 만들어서 좀 다시 좀 제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카페가 만들어지면 아마 블로그라든지 유튜브에 어떤 무료로 공개되는 것들이 잘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쪽에만 좀 집중을 해서 다수가 아니라 그냥 저희 회원들 위주로 좀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회원들도 그런 부탁이 좀 있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다 공개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어서 그것을 좀 수렴해서 좀 그렇게 좀 하려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도 역시 오늘 신고가는 냈지만 분산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량을 실으면서 종가가 좀 빠졌죠. 분산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잠시만요. 코스닥도 처음에 갭으로 떴지만 좀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죠? 하지만 거래량은 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분산은 아니지만 거래대금으로 봤을 때는 분산의 모습을 좀 보인다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도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가 좀 조용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가 아이고 좀 느리네요. 삼성전자가 좀 조용했는데요. 하지만 외인들은 여전히 좀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매수세가 이어졌고, 하지만 어제보다는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어요. 강한 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조금 확산이 됐는데, 그것이 오늘 2차 전지 쪽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전지 쪽, 특히 이제 오늘 LNF가 11% 정도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사실은 약간의 애증이 있는 이런 뭐 종목이겠죠. 좀 오래된 종목이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때부터 이제 매수 사인과 어떤 매수들을 이루어졌는데, 사실 제가 실수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특히 요 구간에서 매도를 하든지 혹은 요 구간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매도한 것이 조금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실수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수도 뭐 실수겠지만 이 종목이 진짜 또 가는 건지에 대한 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LNF, 그리고 오늘 또 많이 갔던 게 포스코캠텍도 많이 갔죠. 근데 이 종목 역시도 사실 매도를, 그러니까 이때 거의 마지막으로 매수 시그널을 한번 드리고, 잠시만요. 이 종목도 보면 이때 거의 마지막으로 매도의 시그널을 드리고, 그 사이에는 언젠가 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마지막 사인은 하여튼 요 정도에 한번 나왔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저의 어떤 좀 이 부분도 좀 어떤 후회되는 좀 타이밍이긴 했습니다. 사실 타이밍인데, 사실 요 구간이 이제 마지막 어떤 고점이었다라고 좀 지나고 나니 좀 보여졌던 거고, 그래서 매도는 요 뒤늦은 후에 좀 매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사실 이때가 가장 좋은 매도의 위치가 아니었는가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근데 오늘 포스코 캠텍과 LNF가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거래량은 거의 최근 들어 가장 센 거래량이에요.
가장 센 거래량.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오늘 보면 이거의 수급 주체를 한번 보면 포스코 캠텍 그리고 LNF 둘 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였거든요. 그렇죠? 외인과 기관의 매수로 인한 상승이에요. 상승인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봐볼게요. 이 구간, 포스코 캠텍의 이 구간. 이때도 비슷한 느낌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근데 고점의 징후가 나오진 않았었어요. 이걸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이 주식도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주식도 이 바닥 10,000원이 안 되는 가격대부터 쭉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한 15,000원까지 한번 올라오고 나서 한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의 구간을 한번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조정을 받고 거래량을 실으면서 한번 돌파가 나왔어요. 그렇죠? 돌파가 나온 모습이었는데 제가 여기에 지금 잠시만요. 아이고, 이거 추세선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일단 요때 반등이 나왔거든요. 반등이 첫 시작에 나왔어요. 나오고 그때 사실 이때 매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이 구간 자체가 5월 말부터 마지막 매수 7월까지니까 거의 약 2달 동안의 횡보 장세가 한번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버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굉장히 힘든 구간이고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긴 하락을 맞던 이런 종목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막판에 개인 매매가 많아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요때까지 하락을 했는데 그죠? 했는데 요거에 대한 매물대가 이렇게 계속 이만큼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이 매물대가 있는 그러니까 이 경쟁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심리가 요거를 한번 제가 이해되기 쉽게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제가 회원들한테도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했던 주식을 시간이 지나서 1,000원이 되는 과정을 이제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거든요. 첫 번째는 사자마자 상승하는 이런 타입이 있겠죠. 첫 번째 한 1,500원까지 올라왔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투자 심리는 상당히 이게 저 역시도 그렇고 나 역시 주식을 잘해 정말 최고야 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들고 근데 이 주식이 빠져서 한 1,300원이라든지 뭐 1,100원까지도 이렇게 오면 그때의 심리는 어떠냐면 그래도 아직은 100원이라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분은 좋아요. 하지만 좀 초조해지긴 하죠. 이거를 못 지켰네 라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자기가 샀던 그 가격대에 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 잠깐 들립니다. 그래서 보통 주가들이 그러다가 진짜 하락이라면 이 종목은 이렇게 다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대에서 이렇게 오는 주식이라도 위로 갔던 주식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는 밑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500원까지 빠지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고 난 이제 주식 그만해야 돼. 주식 정리해야 돼. 라는 생각부터 하여튼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더 안 좋은 거는 추가 매수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물타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서 자기가 샀던 그 근처 가격까지 오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물타기 했던 사람은 수익이 조금 돌아오기도 하고 물타기 안 한 사람들은 내가 샀던 가격보다 살짝 미만이지만 보통 드는 생각이 나 본전만 오면 팔아버릴 거야 라는 생각이 많아요. 혹은
조금 손해봐도 지겨웠어. 혹은 요 기간 자체가 뭐 한 6개월 정도 갔다라고 하면 거의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본전까지 올라오는 과정 근처에서 보통 한번 다 팝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가면 하락했던 주가가 올라갔다가 이 이때 시점에서의 어떤 이걸 저항이라고 하죠. 저항대 근처 갔을 때 한 번에 매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매물이 악성 매물일 경우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는데요. 만약에 개인들에 의한 어떤 심리적인 어떤 매물 출회라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살짝 조정받고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혹은 조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든지. 이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은 약간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요 언저리 때의 어떤 매물이 많아요. 이 언저리 때 매물이 많은 것들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럼 이때 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다라고 했죠. 그러다가 조금 올라오면 여기서 한번 매물이 쏟아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했지만 또 쏟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요 밑에를 보면 그쵸? 거래량이 하락할 때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요 막판에 거래량은 좀 나오긴 했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가격대라고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이렇게 왔던 것들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을 만약에 요 시점이라고 하면 빠지고 있던 포스코 캠텍이 오늘 드디어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면 이 안에 그래도 과거에 이 전에 있던 어떤 매물 혹은 악성 어떤 심리, 투자 심리들 때문에 상당히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혹은 이쪽에서의 어떤 그 변동이 싫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차라리 이 박스권을 벗어나고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본격적인 거래량을 동반하는 이 구간에서부터 매매를 해도 더 안전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을 저는 좀 선호를 하고 이거에 대한 게 지금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고 이 구간과 한번 어떻게 조금 비슷한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이때 보면은 이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실리고 이때도 거래량이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심플화 해보면 한 요 정도의 느낌으로 박스권을 한번 그려보고 이건 그냥 제대로 그려볼게요. 박스권을 그냥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보고 그렇죠? 이 뒤로 더 갈 수도 있겠죠? 오늘이 요 날인 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요거를 제가 한번 잠시만요. 요거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보기 쉽게.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 매물이 많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가 샀던 가격 이 언저리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와서 퉁 올라왔거든요. 아주 강한 거래량과 함께. 그렇게 했을 때 이때 거를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 주식이 진짜 갈 주식이라면 이 정도까지 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올라갈 거예요. 그때 요때 공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차전지를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오전에. 너무 사고 싶었지만 저희의 특성이 뭐냐면 보통 회사원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직장이 있는 분들. 직장인 분들이 많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매를 아침부터 막 사서 뭐 점심에 팔고 이런 매매를 안 합니다. 안 하고 보통 한 2시에서 한 3시 사이 한 번 정도의 매매로 편하게 그냥 혹은 종가로
매매하는 방식을 좀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직장인이든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뭐 은퇴하신 분이든 전화로 매매하시는 분이든 다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전에 보면서 사실은 너무 이게 급등의 조짐이 보이는데 저도 좀 기분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정말 열심히 참았거든요. 참고 이게 만약에 진짜 갈 주식이라면 여기에서 어떤 매물 소화 과정이 이 박스권에서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안에서의 경쟁을 혹은 변동성을 그대로 그 리스크들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고점 라인을 진짜 갈 주식은 이렇게 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못 갈 주식들은 가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에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지금까지의 모습, 최근에 BH 한번 볼게요. 이게 향후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겁니다. BH를 포스코 캠텍으로 비교하면 혹은 이 정도 자리 혹은 뭐 이 정도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박스를 그려 볼게요. 한번 박스를 그려 보면 한 이 정도의 모습 현재는 나온 거고, 이거를 한번 표현해 보면 포스코 캠텍의 거래량에 실린, 그러니까 하락하던 종목이 이렇게 퉁 튀어 올라오는 요런 날들, 혹은 이렇게 툭 튀어오는 요런 날들, 아주 매수하고 싶어서 너무 힘든 날, 그리고 요런 날들, 그렇죠? 하지만 여기 이 위에, 그렇죠? 여기에서의 이때 매물이 정말 강력한 지지를 만들거든요. 저항선들을 만들어요. 저항대를. 흔히 매물대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BH 역시 실적이 돌아 나가는 거는 실적 좋은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이번에 실적도 턴어라운드가 됐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한다면 시간이 지나서 뚫고 지지 잡고 올라갈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방법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는 없겠지만, 일단은 예측보다는 지금의 이 매물대 자리를 피하자, 당장 매매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많이 빠지긴 했었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한세실업이라는 것도 보면, 한세실업이라는 것도 보면, 이건 좀 작게 봐볼게요. 한세실업이라는 종목도 3만원 아래에서는 싸우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논리예요. 이때부터의 이 고점들을,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진짜 갈 주식이라면, 그쵸? 이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들려야 될 것이고, 5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보통 이 박스권을 이 안에서 굳이 매수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 물렸던 사람들의 심리 안에 들어가서 리스크를 그냥 온몸으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고, 진짜 갈 주식이라면 돌파하고 지지받고 갈 때 이렇게 지지되는 선에서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세실업은 3만원 밑에선 우리 거래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포스코 캠텍이 있었고 LNF가 있었죠. LNF도 좀 같은 모습의 자리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확대해서 볼게요. 이 모습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과거에 크게 올라왔었거든요. LNF가. LNF라는 회사는 정말 실적 성장이 너무나 대단해요. 계속 성장하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10,000원 미만일 때부터 해서 정말 대단한 상승을 보인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에 어떤 경제적인 혜자가 있다라고 믿고 있고, 굉장한 회사, 그러니까 2차전지 양극할 물질을 만드는 회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 안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과거에 한번 올라왔던 주식이 하락하고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뾰족뾰족 돌파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간도 사실은 그냥 아주 러프하게 크게 봐서 여기까지 그 매물대를 아예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크게. 혹은 그쵸? 하락하고 나서부터라고 시작한다면 여기서부터의 매물대까지 사실 여기의 가격대가 여기가 14,000원부터 19,000원 한 2만원 가까이 되는 기간 꽤 큰 상승이 나오는 구간까지도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식은 이 매물대 근처까지를 추세가 적어도 이 매물대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좀 돌파되는 시기들, 그러니까 한 번 돌파, 두 번 돌파, 적어도 한 요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진짜 갈 주식이라고 하면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조금 나는 이제 뭐 차트 각도를 잘 그어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이렇게 그어서 여기가 추세가 이탈됐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그어서 여기서부터 매수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아주 기술적으로 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해도 되지만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들은 크게 잡아도 돼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 들어가도 되고 이 부분의 저항대를 뚫고 매수 시점은 여기였었거든요. 이 구간부터 해서 이렇게 와도 2만원부터 4만 5천원까지면 꽤 큰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모습도 이 LNF가 아주 좋은 회사거든요. 이 LNF라는 회사도 지금도 약간 혹시 그런 패턴을 가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박스권을 한번 그어본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이렇게 그어보고 오늘 아주 강한 거래량으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했고 근데 시간을 길게 보는 거예요. 시간을 길게 봐서 이게 내년에도 분명히 ROE가 성장하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다면 내년 중반기까지 이상 가는 종목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쭉 가다가 어떤 어 여기에서의 어떤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나오거나 본전 심리들이 나왔을 때 그 이후 돌파할 때 들어가도 좋다라는 거고 혹은 여기서 몇 번의 돌파 시도가 있을 때 각도를 거서 돌파 이탈되는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한 거는 직선으로 거서 이 가격대를 깨버리는 구간.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많거든요. 이 구간대가. 여기를 어떻게 저항을, 이 저항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고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회원들이 저를 좀 원망했을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느냐라고 했는데 저희는 2차전지를 상당히 좋아하고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러한 이유로 2차전지는 조금 이제 시간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뭐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며칠 한 10% 20%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아마 굉장히 좀 허무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갈 주식은 천천히 기다렸다가 정확할 때 저희의 모토가 최고의 주식을 최적의 타이밍에 매매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반드시 기다려서 꼭 매매를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실 이런 종목도 있고 지금은 시세 분출이 좀 덜 됐지만 피니 솔루션이라는 회사도 상당히 저는 좋아하는 회사예요. 피니 솔루션. 그렇죠? 근데 이 회사도 역시 고점 상당히 그 변동이 좀 큰 종목이라서 쉽게 추천을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마 좀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종목 역시도 저항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렇게 저항대가 많은 종목들을 매매할 때는 분할 매수밖에 방식이 없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는 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V원택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도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떤 반도체 아품 검사 장비 쪽에 글로벌 1위인 회사인데 플러스 U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의미는 시장이 한 업황에서 이 회사가 LCD 그리고 최근에는 뭐 OLED 이쪽에서 어떤 검사 장비를 통해서 시장이 쫙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주가를 매매하는 구간은 어떠한 일정 구간, 어떤 이 회사의 매출이 크게 증가되는 어떤 그 티핑 포인트를 지났을 때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요. 그 부분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2년, 3년 정도의 이익 성장률이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회사의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확 성장하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쭉 왔었거든요. 어떤 회사였고, 상장을 늦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쪽에 대한 에너지가 일단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었다라는 거 인정을 받았고, 그것이, 현금은 많이 벌지만, ROE는 증가했지만,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보통 성숙되는 그 성장을 지나 성숙되는 과정에서 보통 꺾이거든요. 이 성장성들이. 근데 이렇게 현금 흐름으로써 R&D를 어떤 투자를 해서 이 꺾이는 이 성숙되는 이 회사들 하지만 성숙됐다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은 잘 벌어요. 하지만 성장성, 순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회사들에 있어서 이렇게 꺾이기 일부 직전에 어떤 U가 들어가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가 생긴 거예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쪽. 첫 수주가 92억짜리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되면 요거를 이 둔화되는 거를 다시 살려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다시 새롭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장도 됐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어떤 업황이 다 좋다. OLED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 다 좋다. 그래서 저는 들 오른 V원텍이라는 회사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덜컥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어, 관심이 있는 거랑 매수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추스려 놓은 종목이 한 100종목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2017년도 최고의 실적이 나오고 2018년도까지 또 이것보다 훨씬 좋은 실적을 가진 좋은 종목을 한 100 정도 추스려 놨지만 이걸 전부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안에서도 어떤 자리들을 봐가면서 최적의 타이밍에서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고 바로 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왜 좀 더 지켜보자라고 또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2차 전지 종목들 흔히 대장주라고 했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이런 모습과 비슷했어요. 지금 이 자리 모습 봐보세요. 이 종목 그러니까 지금의 포스코 캠텍의 이 모습과 비슷하죠. 이 모습 혹은 뭐 요 정도의 모습 포스코 캠텍 LNF의 요런 정도의 모습과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한번 거보죠. 이렇게 거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좀 어떤 거였냐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때든 나오지만 사실 이 앞전에 어떤 이 저항대가 상당히 강했어요. 왜냐면 급등했던 주식들의 저항대는 더 강해요. 그리고 이 막판에 거래량이 확 몰리잖아요. 그죠? 이때 거래량이 확 몰리거든요. 이때 대량의 어떤 그 거래량이 물려있던 사람들의 심리가 강력한 저항대가 돼버립니다. 저항대.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가면 털리고
올라가면 털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지금도 계속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이런 모습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급할 필요는 없다. 다른 보통 2차 전지라고 해서 한 이쪽의 업종이 진짜로 상승을 보이려면 다 같이 갑니다. 다 같이. 한두 종목만 이렇게 혼자 가지 않아요. 차라리 한 업종에서 다른 종목들은 다 내려가고 있는데 한 종목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종 안에 10개가 있는데 10개 중에 8개, 9개는 종목이 다 빠져요. 근데 한두 종목만 올라갈 때 이 종목이 좋은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이상한 종목입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될 종목. 약세 시장일 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진짜 가려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가야 돼요. 가야 되고 또 뭐 있을까요? 뭐 후성 같은 좋은 회사 또 가야 돼요. 후성도 비슷한 모습이 좀 나왔죠. 쭉 올랐던 주식이 횡보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보였지만 앞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들. 이때 대량 어떤 거래량들이 많았거든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이 업황은 앞으로 꾸준히 성장할 회사이고 이런 회사들이 어, 실적이 좋다면 언젠간 가거든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이라고 흔히 말하는 기간 조정과 어떤 가격 조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좀 비슷한 모습들의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자주 말씀드렸죠. 삼성전기도 이제는 좀 눈에 익혀지시나요? 이렇게 강한 거래량으로 한번 돌파를 하고 눌렸을 때 이런 구간에서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앞전 거래량이 상당히 강할 수 있다.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근처까지 왔다 흐르고 왔다가 또 흐르고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기가 실적 좋은 건 다 알거든요. 2018년도에 실적 좋은 거는 누구나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누구나 아는 거를 올라가겠지, 기다리겠지 하면 아무 데서나 사서 기다리면 올라가겠지라는 거는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왜냐면 실적이 돌아 나간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받쳐주면은 아예 대락 아주 큰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를 이런 종목들이 사실 많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예를 보면 너무 많죠. 뭐 지금 보고 있는 SK 하이닉스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의 종목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때가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고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이 종목도 역시 여기 93,000원, 93,300원에 어떤 저항이 필요하겠다. 저항이 있겠다. 올라가다가 흐를 수 있고 올라갔다가 흐를 수 있다. 하지만 이거를 진짜 매수하는 시기는 이 과정 매물 소화가 다 지난 이후에 이 위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의 과거를 보면 요 자리가 그랬어요. 요 자리. 봐보세요. 지금은 좀 크게 나왔지만 그쵸? 2014년도에 고점을 만들고 계속 횡보했어요. 근데 사실 이 안에 급등 급락은 엄청 났었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요 순간에 근처 오면 또 빠집니다. 또 올라오다가 이 근처 와서 또 빠지는 이렇게 당해버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손이 느리거나 주식이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인 매매로 단기 매매해서 수익 내고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의 90% 이상이 초보자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렇게 바쁘게 기술적인 매매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을 좀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까지 나왔는데 삼성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를 안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삼성전자는 아직 그러니까 엊그제 요 고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고점의 징후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고점의 징후가 거의 없었고 징후라고 하면 요 정도 때가 한 번이었었거든요. 요 당시 때가. 근데 요 당시 때도 보면 이 당시 때 쭉 올라왔던 주식이 거래량을 실으면서 빠지면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이때부터 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쵸? 이거를 다시 그려보면 요 모습에서 여기에 저항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서 정확히 사서 사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런 바닥은. 그쵸? 운이 좋으면 몰라도. 그래서 이런 구간을 사서 이렇게 오는 구간이었고 갑자기 갭이 딱 떴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삼성전자는 고점의 징후가 아직은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의 이 갭이 상당히 의미 있는 갭이거든요. 그죠? 이 갭 다음에 어떤 장세가 나올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보통 시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오던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그렸을 때 보통 갭은 강력한 주식의 갭들은 이런데 한 번씩 갭들이 뜹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막 뜹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갭이 뜨고 이 갭 자리를 깨고 내려갈 때는 정말 하락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 아래권에서는 이 갭이 좋아요. 근데 이 꽤 많이 올라온 이 위치, 사실 이 위치가 여긴지가 지나고 나봐야 아는 거지만 이 갭 자리를 훼손했다라는 거 자체가 사실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두 가지의 좀 느낌이 나와요. 보면은 사실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갭이 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갭 자리를 깨면 아마 추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 갭 자리를 시작으로 한 20% 정도 수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인데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모습들을 아까 하락하는 종목들을 봤으니까 상승하는 걸로 한번 봐볼게요. 락앤락이 최근에 나온 종목 중에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락앤락은 사실 오랫동안 봤습니다. 오랫동안 봤는데 이 전고점들이 상당히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이 매물대는 적어도 한 2년 정도까지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때 갭이 나왔는데요. 이 당시부터의 이 당시 때로 하면 그렇죠? 한 요 정도가 한 2년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저항대는 1차 여기였고 혹시 이 먼 거리의 저항대도 받을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이때 1차적인 강력한 저항대, 먼 거리에 있던 저항대 하나, 이 두 가지를 한번 해서 확대를 이제 이 구간의 갭자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돌파해 버렸어요. 여기를. 그쵸?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항이 갭으로 한번 땅 떠서 이 갭을 이 앞전의 저항 라인들을 깨지 않으면 한 최소 20% 이상은 보통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나 그때부터 시세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락앤락은 매수는 하지 않았지만 예제로 보기에는 좀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갭을 띄고 나서 살짝은 빠졌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전고점 자리 그리고 가장 최근의 전고점 자리 이 구간을 깨지 않으면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때 전고점을 갭을 시작한 이후에 잠깐 눌렸지만 가버리잖아요. 이거를 삼성전자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마치 지금 기술적 분석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적 분석이 끝났으면 그 다음은 기술적 분석밖에 남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라고 하면 여기겠죠.
지금의 고점들, 거래량이 많이 실렸던 거를 한번 기준으로 해보면, 그죠? 한, 러프하게 한 이 정도 가격대라고 볼게요. 여기가 한 275만 원 정도의 가격대, 혹은 조금 더 높게 잡아서 277만 원, 277만 원에서 요때 그 저항대가 여기도 있으니까 270만 원. 요때가 상당히 큰 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 구간. 이 구간을 삼성전자가 깨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락앤락과 같은 좀 모습이 나올 가능성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아닌 슬슬슬 이렇게 흘러내리면 그때는 그냥 다 나오십시오. 돌아 나오십시오. 어차피 2018년도에 ROE는 삼성전자 ROE는 횡보합니다. 횡보는 순이익은 증가하지만, 그죠? 증가하지만 ROE가 횡보하는 거는 주가의 하락을 예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좀 너무 많이 흘려 보냈는데, 제가 간단하게 시장의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살짝만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추천 종목이라기보다는 관심 종목을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시장이 제가 엊그제였나요?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한중 관련한 어떤 화해 무드가 좀 나왔다. 그쵸?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러니까 그거와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중 갈등, 이것이 이제 마무리, 혹은 어떤 봉합되는 어떤 이런 단계인데, 이거의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코스피가 뭐 2,500을 넘었죠. 코스피는. 근데 코스닥은 어떤가요? 지금 기술적인 어떤 저항인 700을 못 뚫고 있어요. 그죠? 그나마 이 안에서도 반도체, 바이오시밀러, 게임주 같은 어떤 좀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의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좀 있다 보니 사실 최근에 조금 어려워하는 이런 정도의 살짝의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한중 그 협약이 나오기 전에. 그쵸? 그리고 지금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 지수를 조금 넓게 해서 한번 볼게요. 넓게 해서 2014, 15, 16, 17 현재입니다. 요 정도 모습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전고점들 700포인트 정도대가 아주 기술적인 어떤 저항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테스트할지 상당히 관심이 있다라는 거고, 근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렀을까? 이거를 이제 흐름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냐면, 최근에 10월 13일 날 한중 통화 수합이 있었죠. 그래서 연장으로 하자, 연장 결정이 나오고, 그때부터 어떤 소외되었던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 모습을 보였고, 10월 31일 날 한중 어떤 협의, 그러니까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어떤 협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공동으로 이제 발표했고, 그리고 10일에서 11일 날 에이펙 회의에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어떤 중국과의 화해 무드는 이제 이어지고 있는 시작점이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지난해 7월이었죠. 그죠? 지난해 7월 정도 이 언저리였어요. 이 언저리 때에 정부에서 사드를 이제 배치하겠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해서 시장은 정말로 이제
많이 하락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수는 요 정도의 모습이지만 사실 중소형주들은 상당히 그 커요. 하락폭이. 요거를 한번 보면 코스피가 코스닥으로 해서 코스닥 소형주로 보면 소형주들도 요때 잠깐 올라가고 계속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를 지나서 그 이후에 코스닥에서도 대형주들은 올라갔지만 그 이후에 이 상대 강도만 보자면 얘네들은 소형주들은 계속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를 이제 계기가 됐더라는 거거든요. 이 정도 시기 때 7월 6일 정도 때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소형주들이 상당한 악재. 근데 사실 과거에 소형주들이 왜 이렇게 올라왔냐도 알아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 당시 때는 소형주, 그러니까 한국도 점점점 이제 GDP가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는 저성장 문제에 이제 부딪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저성장인데 성장하는 어떠한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성장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어떤 물꼬가 트였어요. 이 당시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성장이라는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거죠. 프리미엄.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은 소형주,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강한 추세로 올라왔는데 어떤 중국 사드 이후 시점 이후로부터 아직 회복 못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게 지금 과거의 흐름이에요. 현재 지금까지의. 근데 여기에서 볼 것들, 그쵸?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뭐 어쩌냐라는 이야기가 들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이란 모멘텀에 의해서 올라갔던 시장이, 그쵸? 중국이라는 어떤 안 좋은 뉴스로 하락했다면 이것이 다시 마무리가 되면 다시 가야 되는 게 맞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엊그제 중국 관련한 한중 관계 개선 협의 결과를 에 대해서 10분 넘게 말씀드린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지루했겠지만, 그래서 어떤 한 고객도 지루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주 의미 있는 뉴스였기 때문에 일부러 시간을 길게 할애한 겁니다. 시간을. 그랬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그런 어떠한 그 단순 모멘텀으로 어떤 단순 그런 뉴스만으로 코스닥이 움직일 거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의 코스피와 코스닥을 봤을 때 코스피가 올라간 모습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는 작년 7월에 한 번의 조정을 받았지만 쭉 왔거든요. 코스피는. 그러면은 코스피는 왜 상승했고 코스닥은 왜 상승 못했냐?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조금 저는 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코스피나 코스닥의 실적은 둘 다 좋아요. 둘 다. 얘만 실적이 좋아서 코스피만 갔던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는 실적과 동행하거나 먼저 움직이거나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순이익 혹은 ROE에 따라 주가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코스피는 실적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를 봐야겠죠. 만약에 코스피의 실적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코스피 지수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겠죠? 이거를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 이거거든요. 이게 보면 뭐냐면 이 진한 파란색이 코스피 주가 지수 모습이에요. 지수는 이렇게 갔죠. 그렇죠? EPS, 어닝 퍼 쉐어라고 해서 한 주당 순이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이익. 이 순이익 결국엔 그 회사의 순이익이 회사들의 그 순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올라가니까 코스피 지수 역시도 변동은 보이겠지만 방향성은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도 실적은 똑같이 좋으니까 코스닥도 실적은 좋으면 코스닥도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현재 모습을 한번 볼게요. 현재 모습은 아이고.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면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보면 일단은 제가 요거를 먼저 한번 볼게요. 일단은 EPS는 코스피 EPS는 어떠냐? EPS도 역시 마찬가지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서 못 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코스닥의 지수는 어떻게 가고 있었냐? 지금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루고. 이 괴리율이 보통 주가에서는 보통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실적은 가고 있는데 주가가 가지 못하는 것. 반드시 이러면은 미반영된 가격분이 이렇게 회복되거든요. 주가는. 저는 코스닥도 그러한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예전에 코스닥의 월간 차트를 보면서 강력한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선뜻 말씀드리기 어려웠던 거는 어떤 무언가 모멘텀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최근에 올라간 거는 그것도 일부 셀트리온이라든지 어떤 일부 시가총액 큰 것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중소형주들은 상승을 못 했거든요. 근데 중소형주들이 상승을 못하게 했던 그 어떤 무언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부터 중국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쭉 올라왔다가 다시 그 모멘텀이 없어지면서 빠졌던 종목, 그 업종들이 이것들이 다시 해결된다면 올라가겠죠. 다만 실적만 받쳐준다면.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받쳐주는 이런 쪽 실적이 받쳐주는 중소형주에도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중소형주라고 하면 코스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코스피에도 중소형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소형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까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죠. 가치주를 사자. 아니다. 여전히 성장주를 사자.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떤 입장일까요? 저희는 무조건 성장주죠.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ROE와 EPS의 성장률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따진다라는 거는 가치주가 아닌 성장주의 종목들을 매매한다라는 거예요. 성장주. 그러면은 가치주와 성장주의 어떤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보여드리면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대형주, 성장, 가치주. 그러니까 여기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들의 실적을 보면 대형주 성장이 더 많아요. 항상 성장주들이 가치주는 만큼 성장주들이 더 높아요. 항상.
항상 그래요. 성장주들이 시장에서의 성장, 이게 시장이 완만한데 누군가 강력하게 성장을 하면 당연히 그 회사의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회사의 실적이 증가하면 당연히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주가는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죠. 나는 가치 투자자야. 난 절대로 성장주를 사지 않을 거야라고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방식의 차이예요. 가치 투자자들이 있는 거고, 그죠? 저희 같은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른 겁니다. 하지만 지난 통계를 보면 성장주들의 성장주들의 어떤 상승이 더 높았다라는 거는 그냥 팩트라는 거인 거고, 하지만 누구가 더 안전하게 매매를 오래 하느냐는 다른 겁니다. 업종을 좋아하는 거랑, 그죠? 수익률이 나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는 성장률을 성장성이 담보되는 회사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떤 종목을 볼 것이냐라고 좀 한다면, 여전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중국향 어떤 매출이 있는 반도체, 그리고 어떤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시밀러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플러스 해외 시장에 무언가가 있는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게임주는 국내 게임주들이 전 세계적으로 순위 안에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해외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겠죠. 그래서 게임주, 여기 있는 종목 업종에서의 이제 중소형주라고 하면은 그냥 어떤 시가총액이 작은 잡주를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도 중소형주들이 있는 반도체의 업종 안에서도 1등을 사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여기 다 있긴 하지만,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단 말씀드려보면, 일단 게임주라고 하면 W게임즈도 상당히 관심권에 둬야 됩니다. W게임즈, 그렇죠? W게임즈는 DDI와의 어떤 합병 시너지가 있을 거고, 신규 게임 이제 DD 클래식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에 대한 어떤 자세한 디테일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설명드리고,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혹은 바이오 혹은 헬스케어 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에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다 아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은 여전히 주도주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 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을 하자면 일동제약이라는 회사도 좀 관심 있게 저는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동제약 매수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지금 반도체 쪽에서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사이맥스나 유니테스트는 실적이 좀 꺾이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아닌, 저는 차라리 뭐 V원텍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차라리 어떤 이거와 비슷한 업황에는 에코프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에코프로. 그리고 어떤 마지막으로 어떤 중국 관련해서 또 제이준 코스메틱, 갑자기 제가 종목을 갑자기 까먹었어요, 말하다가. 이 정도는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매매 타이밍은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일일이 어떻게 언제입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이준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일단 제이준은, 그렇죠? 일단 제이준이라는 회사는 그 FN 리퍼블릭의 그 지분을 인수했죠, 그죠? 그래서 공동 경영 체제를 구축으로 해서 이제 중국 시장을 더 공략을 할 걸로 기대가 돼요. 그렇죠?
이것도 일단 멀리서 보면 한 2년 정도간의 어떤 매물대가 좀 보일 거예요. 그죠? 그 매물대를 한번 보면 그냥 아주 러프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1차적으로는 2차적 뭐 한 대충 중간 정도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 정도로 한번 보고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가까이 보면 저희가 한번 매수를 한번 이때 한번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 단기성을 한번 추천을 한번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그죠? 그렇지만 사실 이 종목은 오늘이 진짜 느낌 있는 자리가 한번 살짝 나왔고,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면 가능한 자리이긴 하지만 분할 매수가 아닌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호흡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까 말씀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까지의 어떤 안 좋은 매물대들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 자꾸 흐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예 뚫어버리는 이 가격대에서부터 매매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가격대를 보면 한 8,000원은 넘어가야 됩니다. 8,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진짜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8,000원대부터. 지금이 7,000원이기 때문에 뭐 한 15% 정도 가량은 더 상승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딱히 이렇게 그 이 안에서 뭐 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가 11월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11월에 저희의 HTS가 새롭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와 똑같은 HTS 제가 이렇게 체크해 놓은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업 소개들을 압축한 거를 보실 수 있는 HTS와 카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해서 저희 회원들 분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하도록 좀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급할 필요 없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그 변화는 아마 대형주에서 대형주도 가면 좋겠죠. 하지만 중소형주도 이제부터는 보자.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게 중소형주를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1등 실적을 가진 회사만 보자 라는 거고, 그것들 뭐 에코프로라든지 제이준, 뭐 일동제약, W게임즈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2차 전지에는 뭐 P&E 솔루션도 괜찮고, 아직 V원텍 이 정도 한 6종목을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다 보니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없었는데 시간이 또 1시간이 됐네요. 일단은 오늘 이 지루한 방송을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영상에서 언급한 종목을 당장 매수하십시오 라고 듣지 마십시오. 타이밍을 잘 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